알았어. 기다려. 하우스 들어가. 들어가 하니. 하니 들어가봐. 하우스 들어가봐 하니. 옳지. 그래. 좀 진정해봐. 진정해봐. 아니야. 늘 그렇게 안아주세요. 애들을 집에서. 자자. 조용히. 조용히. 또는 문제점이 그러면 들어올 때 짖는 거, 네. 짖는 거, 들어와서 짖는 거, 사람 사소한 행동 때문에 짖는 거, 그리고 놀라는 울어요. 거, 찡찡거리고. 네, 찡찡거리고. 충분히 뭔가 말을 하는 듯한.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냐면 견주에 대한 의존도 때문이에요. 그리고 안 해주면은 그 노는 시간을 충분히 안 풀어주면은 집에 와서 다 안 풀렸으니까 아무래도 물건을 못 풀 수도 있고 다른 문제도 있고, 야,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얘네가 놀기 위한 해소를 집에다가 풀 수도 있어요. 네. 여기가 다행인 게 5층에 하늘공원이 있어서 사람들하고만 부딪히지 않으면 그냥 아주 새벽 이른 시간이나 이제 퇴근하고 끝에 가면은 그럼 시작했어요? 돌아다닐 뛸 수 있거든요. 나 30분을 뛰어도 지치질 않더라고 얘가. 얘네가 일단은 짖는 거부터 보면은 네. 짖는 것도 사실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면은 같이 잡힐 수는 있어요. 일단 불안한 것도 있는데 견주 반응이 박수를 친다든지, 소리를 지르. 네, 소리를 지른다든지, 그런 하이톤이나 뛰어나간다든지, 움직임이 커진다든지 이런 식의 반응을 하면은 애들이 같이 하이텐션이 되는 거예요. 평소에 차분하게 이제 유지를 시켜주셔야 되는데 그걸 이제 그게 파블로프의 벨소리처럼 벨소리가 들리면은 먹는 게 온다고 침을 흘리는 것처럼 벨소리가 초인종이 울리면은 흥분하는 것처럼 이제 습관화가 되는 거죠. 남기게 되죠. 근데 누가 왔는데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가더라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모션을 최소화시켜가지고 차분한 상태. 차분하게. 네. 네.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길들여진 애들은 벨소리 가지고 짖거나 이런 문제는 별로 없는데 그 방법이 이미 습관화된 애들은 인위적으로 벨소리를 둔감화시키는 방법을 해가지고 교정을 하는 거죠. 네. 이미 그러니까 단계가 있어요. 이제 기초부터 중급, 뭐 고급 이렇게 단계 훈련을 교정을 하더라도 단계별로 나누는데 처음부터 잘 돼 있던 애들은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지만 인위적으로 얘네는 이제 수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지금 계속 벨소리 둔감화를 하고 견주분은 차분하게 하고 당연히 처음에는 견주분이 차분하게 해더라도 얘네는 짖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걸 몇 번씩 반복을 해서 둔감화를 같이 해주고 크리에이티브 훈련이 같이 들어가면은 애들이 일단 불안한 거나 이런 부분에서 차분한 거를 만들어주면은 같이 잡을 거예요. 제일 문제는 띵동 했을 때 제가 가만히 있고 싶어도 주변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 미안해서라도 공중도덕이 있다 보니까 소리 지르고 얘네를 조용히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막 네,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랑 있을 때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미리 얘네를 그 훈련을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미리 습관화를 벨소리에 안 짖게 만들어 놓으면 다른 사람이 와 있더라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 훈련 교정을 먼저 하고 다른 사람들이 오는 걸 해야죠. 일종의 룰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얘 같은 경우는 불안한 것도 있는데 보면은 다른 사람을 반기는 듯한 느낌도 받거든요.
산책을 하다 보면 네. 저쪽에서 사람이 오잖아요. 네. 확 뛰어가서 짖어요. 네. 무는 건 아닌데 궁금한 거야. 내가 네. 볼 때는 호기심이 네. 많아서. 근데 그 사람한테 가면서 막 짖으니까 그 사람은 놀래잖아. 왜 네. 낯선기가 자기한테 뛰어와서 짖어. 쟤는 안 그러죠. 얘는 낯선 네. 사람이 지나가면 짖어요. 근데 지가 뛰어가진 않아요. 네. 사람한테. 얘는 사람을 좋아해서 지금 예. 반겨서 짖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사람을 되게 좋아해서. 근데 이제 너가 짖으면은 문을 안 열어준다라는 룰을 정하는 거죠. 짖으면 문을 안 열어준다. 짖음이 멈췄을 때, 그러니까 행동을 할 때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은 반응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원하는 행동을, 견주가 원하는 행동을 했을 때 어떠한 특별한 얘네가 원하는 반응을 해줘요. 그러니까 일단 띵동하면 무심하게. 네. 이쪽으로 와야지. 이봐. 아니 여기 열려. 바로 네. 아까도 이제 앞에서 했던 게 먹을 걸 얻기 위해서 얘네가 행동을 선택을 한 네네. 거잖아요. 대신 이제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는 보상을 안 주고 원하는 행동 네. 차분해지고 앉아있을 때는 보상을 해주고 이 행동이잖아요. 이것도 똑같은데 크리에이터 안에 먼저 명령어로 넣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해줬을 때 보상물을 넣어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아까도 앞에서 지금 앉아서 차분하게 있으면은 먹을 걸 받아 먹으니까 앞에서 네, 앉아보고 또 뭐 다른 트릭을 할 줄 아는 애들은 뭐 엎드리기도 하고 뭐 구르기도 하고 이런 행동들을 하는데 지금 내가 원하는 행동은 앉는 행동이 아니라 여기 들어가는 게 내가 원하는 행동이야. 그럼 이제 얘가 여기 들어가는 타이밍에 보상물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일단 먹을 거를 보여주면 애들이 먹을 거 들고 있는 손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먹을 거를 뒤로 감추고 있어야 돼요. 지가 뭔가 해보게. 네, 근데 먹을 게 안 보이면은 집중력이 이때 이제 보상을 해줘야 돼. 이때 이제 쳐다봤을 크리에이터 때. 앞에다가 쳐다봤을 때 보상해주고 이거 잘하더라고요. 가리키니까 쏙 들어가더라고. 하우스니. 아니요 명령어를 하면 안 돼요. 선택하게 해야 돼요. 네, 스스로 걔한테 행동을. 선택. 명령어란 거는 내가 걔한테 네. 그 행동을 요구한 거죠. 스스로 선택한 거잖아요. 지금 자기 스스로 들어갔죠. 어. 자발성이 중요한 거예요. 쉬. 왜 안 먹고 나와? 또 새로 물어서 갖다 놓으라. 이때 클리커가 타이밍이 훨씬 더 빠른 거예요. 농구 무상보다. 그래서 클리커를 쓰는 거예요. 클리커 줬어요. 방금 쳐다봤다고. 그 쳐다보는 것만 해도 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익숙해지는 건 그다음에 이제 저걸 닫아요. 이제부터 2단계예요. 이제 내가 명령을 했을 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차분해졌을 때, 흥분된 상태에서 흥분됐을 때 문을 열어주면 당연히 안에 있는 것보다 지금은 밖에 나오는 게 얘한테는 더 신나는 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흥분되지 않고 차분한 상태였을 때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나오려고 하면 문을 살짝 막아요. 그러니까 내 허락이 있어야 나올 수 있게. 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은 내가 개념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오려고 하는 것의 행동을 일단은 막아주고 참게 만드는 인내심을 키워주는 거예요. 네, 여기서 차분하게 이제 있는 상태에서 보상을 해주면서 자꾸 저 안에 있으면은 엄마가 용돈을 1,000원, 10,000원씩 계속 찔러줘요. 네, 밖에 나오면 아무것도 안 주고 그러면 어떻게 저쪽 안이 점점 들어가고 싶어지고 거기에 가만히 있는데도 막 줘요. 안에서. 이제 흥분했을 때 주면 안 돼. 네. 흥분해서 주면은 이제 흥분해야 이 보상물이 오는 거라고 얘들아 인식을 하니까 더 흥분해서 안에서 날 줄 수가 있어요. 문을 열었다가 안으로 찔러주죠. 안으로 찔러주세요. 네. 안쪽으로, 뒤쪽으로 찔러주세요. 얘가 앉는 자세를 자동으로 취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문을 딱 만지는 순간 이제 얘는 앉아버려요. 자, 앞으로 튀어나오려면 체중이 앞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뒤쪽으로 이동해버려요. 그 앞에 나오는 습관이 들들. 오히려 더 뒤로 들어가는 거예요. 걔가 제일 차분해져 있을 때가 엎드려. 네. 근데 엎드려 있는데도 애들 호흡 소리에 따라서 이게 차분한 거랑 흥분된 거랑 차이가 있어요. 막 헥헥거리면서 계속 있는 상태는 흥분 상태고, 그럴 때는 이제 견주분들이 분간을 해서 보상을 해주세요. 엎드렸죠. 자식 진짜 똑똑하네. 이제 엎드려 있을 때 보상물 줄 때 이 행동을 깨는 방법을 보려면 위쪽에서 먹을 게 들어가면 애들 행동이 깨질 수가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아래쪽에서 들어가게 해줘요. 지금 뇌물 먹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이 똑똑하다 진짜. 나는 사전학습 시킨다고 하우스를 얼마나 외쳤는데 완전 잘못. 그 명령어는 이 행동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거야. 어차피 얘네가 그 말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쵸. 행동에 대한 신호만 서로 맞추는 거니까. 닫은 상태에서 이제 디스트랙션 하나 보여줘. 이제는 앞에다 먹을 걸 놓고서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네. 나오지 못하게 하고 앞에다가 크레이트 앞에다 먹을 걸 한번 하나 살짝 놔둬봐요. 갖고 올까요? 아니, 디스트랙션 벡터를 이제 더하는 방법. 이제 먹을 거를 이제 외부 자극을 주는 거예요. 외부 자극을 준 다음에 이것도 되게 장난감도 좋아하시네. 장난감을 막 던지고 뭐 이런 걸 이렇게 막 던지는데도 일반적으로 이제 훈련사들은 장난감을 보고 강화물이라고 하는데 강화물에 너무 집착하는 애들은 여기 안에서 이제 발버둥을 치고 난리를 칠 거예요. 먹을 거 좋아하는 애들도 먹을 게 앞에 있는데 당연히 보이면 당연히 먹으려고 하겠죠. 살짝 막아줘요. 엎드렸죠? 안 나온 행동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되게 똑똑하네. 이걸 디스트랙션 벡터라고 그래요. 제 유인물. 유인을 해도 자기가 인내심을 점점 이런 식으로 키워나가는 거예요. 차분하게 주지만 나중에는 막 던져주고 또 움직이는 거에 대한 반응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걸 막 돌리고 앞에서 치고 뭐 얼굴 계속 막 다 던지고 해도 흥분된 상태. 그리고 사람이 뛰어다니고 다른 개들이 돌아다니고 그럼 외부 자극을 하나씩 추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편안함을 느끼니까 자동차나 또 이제 벨소리 같은 것도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같이 잡혀요. 안정감을 애들이 느끼니까. 차분한 상태잖아요, 되게. 그러니까 차에 태울 때도 이렇게 태우고 중간에 서서 또 먹을 거 주고 그쵸? 가고 이런 식으로. 네, 처음에는
차에 태우고 시동만 거세요. 네. 그러니까 엔진 소리가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뒷좌석 열어놓으시고 이 상태로 이런 방식으로 네. 가지고 있어요? 전화기 가지고 있어요? 다음에 이제 애들까지 한 디스트랙션 벡터 한 번에 너무 확실하게. 많이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디스트랙션을 하나씩 더 올려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다른 자극을 줄 수 있는 거는 이 먹을 거를 얘는 안 주는데 다른 애들. 다른 개를 주는 거죠. 네. 그러면은 또 이런 묘미가 있구나. 진짜. 이런 식으로 외부자극을 계속 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상태로 아까 벨소리도 가지고 나가서 벨소리로 외부자극을 여기서 주는 거죠. 네. 지금 이것도 자극이고 얘도 자극이고 앞에서 다른 개만 먹는 것도 자극이고 네. 뭐 일반적으로 뭐 여기 집착을 많이 하는 애들은 이런 거 다 자극이고 벨소리에도 얘네가 반응을 많이 하면은 벨소리를 하는데 흥분했을 때는 안 주고 차분해졌을 때 대신 지금은 하면 아직은 안 돼요. 이게 이미 어느 정도 돼서 여기 안에서 차분하면 얘가 충분히 느낀 다음에 외부자극을 하나씩 추가를 해줘야지 너무 강한 외부자극을 지금 넣으면은 이게 깨져버리는 거밖에 안 돼요. 크레이트 타는 것도 무서워하겠죠 그러면. 무서워하다기보다는 안에서 불안. 흥분을 이제 하기 시작할 거예요. 충분히 사소한 자극들부터 천천히 자극을 올려가는 게 나중에 이제 벨소리를 실패 안 하고 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요. 좀 나오겠다. 다시 들어가게. 명령해서 불러보세요. 이리 와. 허니, 허니. 이리 와. 오케이. 옳지. 오케이. 이리 와 허니야. 오케이. 허니. 옳지. 다시 들어가야 돼. 예. 어? 고생을 해줘요.